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적자폭을 줄인 모습인데요. 4분기에는 인공지능용 수요가 늘고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며 반도체 부문에서 본격적인 실적과 주가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한대출 인프라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인터넷은행과 플랫폼 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T가 오늘 초거대 인공지능 미듬을 공개했습니다. 경량 모델부터 초대형 모델까지 기업의 규모와 사용 목적에 맞는 완전 맞춤형 AI를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2023 스마트 건설 기술 전시회를 열고 순찰 로봇계, 설계 자동화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특히 건설 특화 대화형 AI와 모듈러 건축에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4일 만에 다시 2,300선을 내놨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41% 내린 2,277.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6일 2,300선을 밑돌았던 코스피는 이후 소폭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 장에선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또다시 2,300선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78% 내린 736.10에 장을 끝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조단위 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 부문 적자를 대폭 줄이면서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수치인데요.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가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2조 4,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분기 기준으로 첫 조단위 이익입니다. 우선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9조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낸 반도체 부문은 3분기 영업 손실이 3조 7,500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DDR5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늘고 판매가가 오른 덕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4분기 뚜렷한 실적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선단 공정의 D램 비중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고대역대 메모리 HBM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재고 정상화를 위한 감산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내년 HBM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2.5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실적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모바일 경험 부문은 3조 7,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주요 고객사인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1조 9,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는 0.59% 하락한 66,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바닥을 다졌다고 전망하며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은행 이자를 아끼려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는 남다른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여기에 금융당국이 주도한 비대면 대환대출이 내년부터 전세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갈아타기 시장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흔히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게임처럼 두 쿠폰을 합치면 혜택이 강화됩니다. 이른바 강화하기 기능입니다. 뱅크샐러드가 선보인 대출금리 할인 쿠폰인데
고객이 쿠폰 강화에 성공했을 시 생성된 할인율만큼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 중개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참여한 뱅크샐러드가 고객 유인을 위해 선택한 마케팅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강화에 성공해서 4% 쿠폰을 만들면 4% 금리의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내는 이자가 아예 없는 셈입니다. 뱅크샐러드는 금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면서 재미있는 요소도 첨가해 고객분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습니다. 이해 질세라 다른 플랫폼들도 소비자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내년 1월까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은 모든 사용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이자 지원금을 돌려줍니다. 대출금리가 10% 이상이면 첫 달 금리의 1%를, 금리가 10% 미만이면 첫 달 금리의 0.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는 2019년 첫 도입 이후 매년 시장 규모는 1,000억 원 이상 급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출시 4년 만에는 누적 규모가 17조 4,468억 원까지 치솟았고 이대로라면 올해 누적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비대면 대환대출이 전세대출과 주담대까지 포함돼서입니다. 전세대출과 주담대 갈아타기 시장 규모는 최대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금융사들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출금 규모가 큰 주담대가 편입될 경우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더 높아지는 한편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한 금융 플랫폼끼리의 점유율 경쟁 또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T가 오늘 초거대 인공지능 믿음을 공개하고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미 학습한 인공지능을 기업들에게 개방해 기업 규모와 사용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개별 기업들이 자체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수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아 기자님, KT가 그동안 좀 베일에 쌓여있던 믿음이라는 이 초거대 AI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앞서 네이버가 클로버 X를 공개하는 듯 한국형 챗GPT가 속속 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좀 KT의 AI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이 KT의 초거대 AI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경량 모델부터 초대형 모델까지 이 기업의 규모와 사용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구성한 건데요. 초거대 AI를 사용하고 싶지만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에 달하는 파라미터 모델을 직접 만들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기존에 공개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튜닝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파라미터는 모델이 학습하는 동안 자동으로 조정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 딥러닝처럼 복잡한 모델에서는 수억 개의 파라미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을 많이 한 인공지능일수록 정확한 답을 내놓게 되는데요. KT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방한 겁니다. KT는 이번에 공개한 믿음이 국내 업계 최초로 조 단위의 데이터를 사전 학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파라미터, 딥러닝, 용어가 좀 어렵고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그럼 기업들이 이 KT가 공개한 이 모델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방대한 데이터를 이미 학습한 초거대 AI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손쉽게 AI 응용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 개발이나 인프라가 들지 않기 때문에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KT는 기업들이 손쉽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KT 클라우드와 믿음의 기업 전용 AI 클라우드팝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환각 답변이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는 건데 KT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한 건가요, 지금? 네, 이 KT는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와 비교할 때 최대 70% 가까이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색과 추론, 답변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일 3가지 기술을 믿음에 적용했다고 했는데요. 우선 다큐멘트 AI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도식화된 복잡한 문서를 모델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 적용된 거고요. 여기에
서치 AI, 즉 목표 도메인과 문서에 최적화된 최신 정보를 찾아내는 딥러닝 기술도 적용이 됐습니다. 또 원문에 근거한 응답만 생성할 수 있도록 강화 학습을 한 팩트가드 AI가 믿음에도 적용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뒤늦게 이 초거대 AI를 공개를 한 것 같아요, KT가. 좀 KT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초거대 AI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고 스타트업과 힘을 합쳐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기업 전용 거대 언어 모델 사업화에 나서고요. 또 새로운 AI 혁신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B2B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또 글로벌과 제조, 금융과 공공, 교육 등 5대 영역으로 초거대 AI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요. 또 여기에 스타트업 개방 생태계를 통해서 초거대 AI 기반 혁신 비즈니스 사업도 구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출시 이전부터 금융권과 지자체, 기업 솔루션 등 1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에서 이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KT와 사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열린 AI 설명회에선 KT가 기업은행 내부 시스템에 믿음을 적용해서 전문 상품 지식 제공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이 태국 자스민 그룹과 함께 믿음을 활용한 태국어 대형 언어 모델 구축, 또 동남아 공동사업화 협력 추진을 밝히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AI 통화 비서와 같은 이 KT가 기존에 좀 제공해오던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 서비스에도 좀 변화가 찾아올까요? 네, 이 KT는 AI 고객센터와 지니TV 또 AI 통화 비서와 같은 기존 AI 사업들에 사용된 인공지능을 믿음으로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KT의 무선 서비스와 로봇 등에도 초거대 AI를 적용한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일부 박세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스마트 건설 기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안전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건축을 위한 신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업계 관계자 외에 학생들도 참여해 건설업과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서청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본사 개동사옥에서 2023 스마트 건설 기술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스마트 건설과 장비를 소개하고 기업 간 상호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 기술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1층에서 현장 전시가 열렸고 온라인 전시도 동시에 진행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현장 전시에는 순찰 로봇계 스팟과 건축 정보 모델 BIM, 각종 설계 및 부재 선정을 하는 설계 자동화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 장비 및 기술이 시연됐습니다. 로봇계 스팟은 실제 건설 현장에 투입돼 사람 대신 위험 요소나 화재 조기 감지, 소음 측정 등 근로자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선 스팟과 더불어 홀로렌즈 기술을 활용해 시공 도면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 없이 VR, MR 기기로 측량 체험과 3D 스캐닝 기술의 시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에선 설계 및 구매관과 시공관으로 나눠진 구성으로 구매관에서 각종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과 구매 업무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처리 자동화 처리 기술 등을 참가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 만큼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장 로봇, 스마트 안전고리, 인공지능 CCTV 등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30년 스마트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설계 생산성 향상, 시공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 OSC 기술 고도화를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LLM과 모듈러 건축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친환경 건설 기술로 불리는 모듈러 공법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건설 과정을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을 준공했고 12층 규모 가리봉동 행복주택도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전시회에 종로군의 학생 300여 명을 초청해 건설업과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화장품 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리오프닝으로 인한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마저 사라지면서 수익성 중심으로 새 판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화장품 업계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수익성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내일부터 숨, 오휘, 빌리프, 더페이스잡 일부 품목의 가격을 평균 4%에서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설화수 제품 라인을 리뉴얼하며 일부 품목 가격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주요 원부자재의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사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 외에도 화장품 업계의 부진한 실적이 제품값을 올리게 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3분기 매출은 9,633억 원, 영업이익은 28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5.7%, 12.7%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전망치 457억 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LG 생활건강의 3분기 매출은 1조 7,46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 줄었고 영업이익은 1,285억 원으로 32.4% 감소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번 가격 인상으로 4분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오늘 기대에 못 미친 3분기 실적 공개에도 11.07% 오른 12만 6,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양 라운드스퀘어가 예년보다 빠른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오너 3세이자 식품업계 최연소 임원인 29세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의 상무 승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3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삼양 라운드스퀘어가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오너 3세인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의 상무 승진에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양 라운드스퀘어는 예년보다 빠른 임원 인사를 실시해 삼양 라운드스퀘어와 삼양식품, 삼양차이나를 중심으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전면에 배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으며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 SCM 본부장, 김경미 삼양식품 소스 브랜드 부문장, 김주영 삼양차이나 법인장 등 1970년대생들이 대거 상무에 발탁됐습니다. 이날 인사 내용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의 전진 배치입니다. 전 본부장은 상무 승진과 함께 삼양 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과 삼양식품 신사업본부장을 새롭게 맡아 겸직하게 됩니다. 전 본부장은 그룹 CI 리뉴얼을 직접 추진하고 삼양 애니를 통한 이터테인먼트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맵탱 브랜드의 기획과 출시 전 과정에 참여하는 등 경영 전반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그룹의 미래 비전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병우입니다. 스스로를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고 기존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전 본부장이 공식 석상에 데뷔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상무로 승진한 만큼 삼양 라운드스퀘어의 3세 경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삼양 라운드스퀘어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이사 직급을 폐지하고 상무부 직급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직급 체계 축소를 통한 결제 과정 간소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아직 거리는 가을 분위기인데 백화점 업계는 크리스마스 연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가 저마다 역대급 크리스마스 장식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인증샷 문화가 확산하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단순한 시선 끌기를 넘어 백화점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백화점 업계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벤트 준비에 한창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망을 주제로 크리스마스 테마를 선보입니다.
본점과 잠실, 인천, 동탄, 부산 본점을 시작으로 전국 각 점포로 확대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 화려한 영상을 선보이는 미디어 파사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점 영플라자에서 진행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로 크리스마스 장식 경쟁에 불을 지폈던 신세계 백화점은 다음 달 중순쯤 점등할 예정입니다. 2014년 처음으로 본점 외관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 신세계는 2021년 서커스 테마로 연출한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 인증샷 맛집으로 떠오른 더현대 서울은 올해 더 크고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마을을 꾸미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상점은 모두 16개로 전국에 있는 16개 현대백화점 점포를 상징하는데 이국적인 유럽풍 골목길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그 온라인 쇼핑이 채워지지 못하는 어떠한 체험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크리스마스라는 대목을 맞이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연말 백화점 크리스마스 장식은 인증샷 명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단순한 시선 끌기를 넘어 매출 신장에도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크리스마스 테마를 진행한 기간 롯데백화점 본점의 다이닝 상품군 매출이 70%가량 증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매년 11월 1일은 전국 한우협회가 정한 한우 먹는 날인데요.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한우 직거래 할인 판매 등 소비 확대를 통해 생산 농가를 돕고 소비자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을 박민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도청 광장에 마련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장. 소독기가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사람들이 입장합니다. 한우 고기를 직거래 할인 판매하는 부스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또 올 것 같은데 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 한우가 좀 소비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심과 안심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살치살, 채끝을 고르는 주부들의 손길도 바쁩니다. 시식회와 한우로 만든 소시지 부스도 붐빕니다. 한우가 살아야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육질과 품질이 우수한 가족, 친구, 연인들은 간이식당에서 숯불구이 한우를 즐깁니다.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4개 한우 생산자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우고기 소비를 통해서 축산 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소고기를 드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 스킨 병은 인체는 무관합니다. 안심하고 참여단체는 최근 2주간 성금을 모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기부에도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와 장바구니 물가 인상에 걱정하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늘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동안 비가 내린 후 그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구름으로 인해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도 온화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지 않는 남부지방은 아침에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5도, 인천 17도, 춘천 13도로 온화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수원 23도, 춘천 2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5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입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 12도, 부산 15도, 대구는 9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남해와 동해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동해안과 경남, 제주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쁘겠으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